자, 그 다음에 말이 먼저일까 생각이 먼저일까? 우리가 언어와 사고에서 배운 거예요. 이거 독서 지문에 나와. 이 논쟁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사실은 어떤 걸 선택해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지? 닭이 먼저면 얘는 어디서, 어느 알에서 태어났어? 달걀이 먼저면 얘는 어느 닭이 나왔을까? 똑같잖아.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걸 이제 내용 형식의 논쟁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논쟁거리야.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내용 형식이 문제라. 우리가 작품, 예술 작품은 내용이 중요하다. 아니야.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이 중요해. 이게 계속 논쟁이 시작되는데 지금도 논쟁이 되고요.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앞으로도 계속 논쟁거리가 될 거야. 똑같아. 이름을 알지 못하는 대상을 떠올리기는 어렵지만 이름을 알고 있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떠올리는 것을 보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건 말이지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겠죠. 그 다음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대상을 떠올리기 어렵지만 이름이 없으면 대상을 떠올리기 어렵고 이름을 알고 있으면 대상을 떠올리기 쉬워.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말이 먼저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 언어와 사고, 여기저기나 오늘 내일. 자, 이거는 이제 자기로부터 가까운 쪽을 먼저 지칭하는 거야. 여기 저기. 이게 우리의 언어 습관이고 사고란 말이야. 우리 생각에 이런 어떤 그 공간을 지정할 때 나한테 가까운 쪽을 먼저 얘기한다고. 여기 저기.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가까운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연스럽지. 저기 여기 내일 오늘 이건 어색하단 말이야. 그렇게 안 쓴단 말이야. 이유는 우리 생각이 언어를 지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먼저 인식하고 사고하는 경향이 언어에 반영될 수 있다. 똑같죠. 그래서 언어가 먼저야 사고가 먼저야, 이 말은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처럼 끝없이 논쟁거리가 되고 규정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먼저라고 볼 수 없단 말이야.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처럼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지 분명히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자, 언어와 사고, 이건 두 번째 문제구나. 지금 보니까 두 번째 2번이야.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관찰해 보면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고 능력이 발달한다고 그 발달된 사고력이 다시 언어 능력을 발달시켜. 그럼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지. 결국 언어 사고는 한쪽이 아니라, 다른 쪽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려버렸어. 자, 인간은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된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서로 생각을 나눈다. 또 집단 간의 이익이 달라 발생하는 갈등은 언어로 조정되고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다. 그 수단은 언어다. 언어가 그만큼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자, 그래서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한테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언어에는 해당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반영된다. 이거 독서 있잖아. 독서책에 처음에 나오는 거야. 독서책에, 언매책인가 독서책이야. 독서책에 보면 언어의 특징, 언어와 사회, 언어와 사고 계속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문화 반영 봅시다. 이건 전부 농기구지. 그러면 농사와 관련된 용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 농사가 발달돼 있듯이. 그럼 여기는 농경문화사회란 말이야. 근데 영어, 라이스, 쌀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 원래 쌀이 되려면 벼가 되고, 벼가 되려면 모를 심어야 되고, 쌀을 재배해서 끓이면 밥이 되고, 다 전부 다 하나야, 하나.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걸 보면 이 농경사회의 어떤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뭐가? 언어, 단어가. 우리나라가 쌀이 주식인 농경문화를 근간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농경과 관련된 용어들이 아주 자세하게 발달했단 말이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언어는 그 자체가 언중. 자, 같은 말을 쓰는 무리를 언중이라 그래. 같이 있으면 대중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중 이런데 여기 언어 시간에는 국어 시간에는 언중.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룩한 문화적 산물이 바로 언어고 문화를 후대에 전승하는 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언어고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것도 언어다. 그래서 언어가 어떤 건지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고와 문화와 관련돼서 자 마지막 질문이지. 잘 됐다. 이거 다 읽고 하는 거예요. 사임은 허긴 듯이 빵을 물어뜯어 한 입 가득 2번 삼켰다. 그러고 나서 현학적인 열기를 뿜으며 말을 계속했다. 현학적이라는 건 원래 있잖아. 요만큼 조그마한데 엄청 잘난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현학이란 말은 화려한 언술 정도 생각해. 말을 없애버린다는 건 멋진 일이야. 좋은이란 말은 예를 들어볼까? 좋은이란 낱말이 있으면 나쁜이란 낱말이 있잖아. 다소 뭐랄까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쁜이란 말이 나쁜 말인데 생긴 이유가 좋은 때문에 생긴 거래. 그러면 좋은을 없애버리면 나쁨도 없어진다. 뭐 그런 얘기 논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나쁜이란 낱말이 무엇 때문에 따로 필요하단 말이야. 그건 안 좋은이라고 말하면 되지요. 좋은이란 말을 더 강하게 쓰고 싶으면 뛰어나거나 훌륭한이란 말이 있고요. 등 다른 희미하고 쓸모없는 낱말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야. 더 좋은이란 말이면 넉넉히 의미가 전달되고 더욱 강조도 할 수 있는데 말이야. 배로 더 좋은이라고 하면 될걸. 물론 우리는 이미 그런 형태의 말을 쓰고 있지만 신어사전 결정판에는 그 밖에 딴 낱말은 실리지 못할 걸세. 결국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모든 개념은 단 6개의 낱말로 충분히 표현될 거야. 사실은 단 1개의 낱말로 된 것이지만 윈스턴 좋다고 생각되지 않나? 그러면서 새로운 말 세계에서 해마다 어휘가 계속 줄어 들어가는 유일한 언어라는 걸 자네는 알고 있는가? 그러면 언어 표현이 단순화되고 있잖아.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 물론 윈스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찬성하는 듯이 동의했단 말이지. 사임은 거무스름한 빵을 다시 한 조각 물어뜯고 얼른 씹고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신어, 새로운 말은 완전한 목적이 사고의 폭을 좁히려는 데 있다는 걸 자네는 모르는가? 결국에 가서는 사상죄도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게 해놓자는 걸세. 사상죄. 사상은 어디서 오는데? 사고는 언어를 줄여버리면 생각도 줄어들고 그러면 생각이 불순한 사상죄에 대한 처벌도 없어진다.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나타내는 말이 없으니까 말이야. 필요한 모든 개념은 정확하게 단 한마디로 표현될 거고 그 의미는 정밀하게 뜻을 나타내고 다른 보조적 의미는 다 지워져 버릴 테니까 말이야. 그 과정은 자네나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 단순화될 거고 해가 갈수록 낱말은 자꾸 그 숫자가 줄고 그러면서 의식의 범위도 점점 좁아지는 거지. 그럼 지금 언어가 줄어드니까 사고도 줄어들죠. 위에 제시문 2번 일단 사임의 주장을 요약하고 아까 읽었듯이 나 혹은 다의 논거를 논리적 근거니까 논리적 근거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비판할 거지. 이 비판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근거를 찾으라는 얘기야. 나는 사임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어. 낮의 시문에 요걸 보면 그래. 그 낮의 시문에 요게 바로 그 논거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사임의 주장을 사임이 여기 나왔으니까 주장을 한번 볼까? 사임의 주장은 뭐냐면 사임은 여기 보면 뭐가 나왔냐면 말을 있잖아.
일단 부정적인 말이 있기 때문에 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 맞지? 응? 어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해. 어휘를 줄인다. 어휘. 여기서는 쓸모없는 말, 다른 희미하고 쓸모없는 말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의미를 전달할 때 넉넉한 의미가 전달되고 강조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부정적인 단어까지 만들어서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하는 게 잘못됐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라고? 부정적인 단어를 없애라고. 그러면 없애려면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좋은 말의 의미를 강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사임이 얘기했던 건 우리 사임, 여기서 사임이란, 난 처음에 사임이라고 해서 국어책에 나오는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사임의 얘기는 여기 나오는 신어사전에 대한 얘기를 했어. 신어사전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어휘를 줄여버리자. 그리고 의미를, 여기서는 긍정의 의미겠지. 의미를 강화하자. 지금 사임이 한 거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알았니? 그래서 어휘가 준다면 사고도 줄을 것이고, 사고가 많아져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거, 여기는 사상죄 같은 거야. 사상죄. 쓸데없는 사고가 깊어져가지고 많아져가지고 처벌받는 사상죄 같은 이런 처벌도 줄이자. 이게 지금 사임이 하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특정 사상,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상은 의미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어휘만 남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로 보면 어휘수는 당연히 주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 사상도 표현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즉 특정 사상이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을 하면서 부정적 사고를 하는 거, 이런 거 줄일 수 있다. 알았니? 그러면 사임의 말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휘를 줄이고 인간의 사고를 제한함으로써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사임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요약이에요. 자, 그럼 지금 어휘에 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한 부분이 사임이 어휘가 사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휘를 줄이거나, 그러면 부정적 어휘도 줄어들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미를 강화하는 몇몇 어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단순해지면 복잡했을 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냐 라고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했어. 자, 여기서는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한 내용이 뭐냐면 언어하고의 사고, 언어와 문화, 너무 간단하게 보고 있는 거야. 어휘를 줄인다고 사고가 주는 게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임의 생각은 너무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한 결과다 라고 사임의 생각을 지금 요약한 거야. 지금 내가 떠들고 있는 건 모두 제 신문에 있는 거고 핵심적인 내용을 흐름대로 정리한 거야. 그지? 이거 요약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800자가 아니라 400자로 쓰라고 했으면 훨씬 더 간단하게 줄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줄여요, 선생님? 언어가 사고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하게 어휘를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임의 주장이다. 끝. 더 줄였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필요로 하는 게. 자, 그래서 사임의 생각은 이렇고요. 자, 이제 비판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임. 나를 통해서 비판하고 다를 통해서 비판한다면 먼저, 자, 첫 번째. 이거 나가 아니고 다 해서 얘기하지.
이거 나하고 다라 그랬지, 그지? 나에서 보면 이게 지금 언어와 문화, 언어와 사고를 이야기한 거야. 여기 지금 보면 언어와 문화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도 얘기했어. 그러면 생각해봐.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휘에 대해서 어휘를 줄이자 그랬잖아, 지금. 단순화시키자. 근데 어휘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어의 사회성이 있잖아. 언어라는 것은, 단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쓰자고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줄이자고 해서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언어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사고를 제한하기 위해서 어휘를 줄이자고 했는데, 이게 사임의 생각이거든? 이 어휘는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인위적 대상이 아니야. 근데 인위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비판이잖아. 이해됐어?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거야.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건 어떤 개인이 언어를 정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언어를 달리 쓰거나 없애자고 한다 그래서 없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언어의 특성이라고. 그러니까 언어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신어사전을 통해서 어휘를 줄이면 사고를 제한할 수 있고 복잡하고 부정적인 어떤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지? 여기서는 잘못된 이유가 첫 번째, 불가능이라는 거.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비판의 내용이야. 사임, 너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언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약속. 이 약속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네. 라고 비판했어. 이것도 비판이거든. 이거 언어가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 언중의 어떤 약속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인데, 공동체 문제인데, 자, 그럼 여기서 또 나왔어. 공동체와 관련된 언어의 생성과 사용인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됐죠? 공동체적인 약속은 복잡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야.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비판 맞죠?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거리를 잘 잡아야 되는 거야. 어휘를 줄인다는 것이 인위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건데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아주 신중하고 무게 있는 약속인데 너는 너무 개인적으로 언어를 바라보고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이게 비판이라고.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어휘를 줄인다는 측면의 비판이고 또 나와야죠. 당연히 사고의 측면을 봐야 되겠지. 언어하고 사고의 관계를 얘기한 거니까. 사고? 언어를 통제한다고 해서 정말 사고를 통제할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자, 언어를 통제한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나에 나와 있어. 동양화 나왔지 아까. 기억해? 동양화에서 강희연이라는 사람이 서양 화법을 관심 있어서 도입했잖아. 맞지?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 동양화로 회귀했지. 그치? 맞잖아. 이 얘기는 왜 했냐면 이게 지금 서양화라는 것도 표현 기법이고 동양화도 표현 기법이야. 그러면 이 강연은 지금 회화적인 측면을 얘기했지? 근데 언어도 마찬가지로 표현 기법이라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언어는 있잖아. 언어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의 사고와 인식을 갖고 있는 거야. 사고와 인식. 사고와 인식은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거나 언어가 사고와
인식에 영향을 미쳐. 그런데 개인적인 언어들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다양한 사고를 미쳐.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야. 응? 다 다르다는 얘기는 언어가 갖고 있는 사고에 미치는 건 개별성이야. 여기서 사임이 생각한 어휘를 줄여서 사고를 통제한다는 건 로봇이나 아니면 모든 인간이 그 언어를 쓰면서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똑같지 않죠. 같은 언어를 쓰지만 생각은 다 다르잖아. 사고의 범위도 다르고 사고의 어떤 그 방향도 다르잖아. 그런 걸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즉 개인의 사고가 다양하다. 언어가 미치는 영향은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이 언어가 개인의 사고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개인의 사고를 뭐라 그래? 하나로 일관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건 그 언어를 쓴 사람은 다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같은 언어를 쓰지만 다르게 생각하고 사고의 폭이며 방향이며 이런 게 다 각각 개별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어를 없앤다고 해서 사고를 제한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아까 나왔던 불가능. 어휘를 통해서 사고를 제한하는 건 불가능한 거고 어휘를 인위적으로 없애주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고를 언어를 통제하면 다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 그거는 일관되고 한 가지 사고밖에 없는 인간들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다양한 개인들의 사고 활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점을 또 간과했어.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이건 있어. 뭐냐면 그럼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줍니까? 당연히 주죠. 그럼 어휘를 줄이면 당연히 사고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 이건 인정. 근데 개별적 사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제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야.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휘를 줄인다. 사고도 일부는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만 생각해봐. 언어 속에는 아까 문화가 존재하잖아. 문화가 존재하지. 그래서 아까 벼, 모, 쌀, 밥 뭐 이런 거 나왔잖아. 이게 다 농경사회 문화를 깊숙이 반영하고 있는 언어들이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결국 사고를 통제하겠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언어를 제한하고 사회와 사고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통제하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자, 여기서 일부 인정하고 뭐라고? 언어의 어휘를 통제하면 일부 사고를 제한할 수 있겠지만 사임의 말처럼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다양한 사람들의 사고를 제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휘를